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과 직무를 소개하고 있는 사경환이라 합니다. 자, 이번 소개 과정은 사회조사 분석사 1급과 2급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 올린 사회조사 분석사 1급과 2급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1급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 3년 혹은 사조사 2급을 취득하시고 2년의 경력을 확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 응시가 가능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급은 누구나 좀 대중적인 자격증, 1급은 좀 전문화되어 있는 자격증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십니다. 경력이 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경력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께서 직접 직인을 찍히시는 부분이어야 되는데요. 우선 경력이라는 것 여기서는 조사, 분석, 마케팅 이쪽에서 좀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하는 경력 기관은 실제로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됐던 아르바이트 기간 이런 부분은 여러분 경력으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효한 4대 보험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 책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필기 시험 종료 후 합격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응시하실 때 사조사 1급에 응시하실 때 그때 제출을 하셔서 실무 경력 해당하는 2년 또는 3년 일반적으로 3년을 많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3년을 충족하실 경우 제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형태는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 혹은 산업인력공단의 경력증명서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조사, 분석 업무 재중적인 부분으로 되실 수 있겠고요. 근데 1급은 2급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야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실제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직접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문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파일을 들고 가셔서 인쇄까지 하셔야 됩니다. 인쇄를 하셔서 제출하는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아셔야 되고 작성, 특히 문서 작성의 속도도 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상당히 잘 하시는데 문서 작성이 조금 느리셔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에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상당히 배분을 하고 계시고요. 통계 분석 같은 거는 회계 분석까지는 2급이고요. 그다음에 요인, 판별, 군집의 예를 엮어서 같이 토탈적으로 분석하는 분석 과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의 시험을 보는데 대략적으로 응시생은 150명 정도, 그다음에 해당하는 합격자는 1년에 한 24명 정도가 합격되시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제 조사나 분석 업무가 경험자가 아니신 분들은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급은 반드시 취득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은 전문가 측면이시지 여기 취업을 담보하는 자격증이 아닌 것을 반드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2급에서도 조사 분석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부분도 많이 있어요. 특히 마케팅, 통계 분석, 조사, 분석 직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일부 직무나 공무원 채용에서도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 혹은 가산점을 준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아니고요. 일부 과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나의 능력의 가늠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증은 취득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반드시 좀 취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 활동이나 직무 활동, 그다음에 영역을 확장하실 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력과 더불어서 자격증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같이 구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진행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렇으면 사회조사 분석사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에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3년 전부터 다른 교육기관이나 내용들을 보셔도 빅데이터 분석에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으신데, 우선 빅데이터에서도 통계 분석 기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AI나 여러분들이 할 또 다 통계 분석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분석 기법의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으나, 우선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것은 통계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우선은 가산점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는 해당하는 분석 업무, 조사 업무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도전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자신감, 그다음에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통계적인 분석만 하셔는 여러분들의 조금 업무 범위가 좀 많이 좁아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그다음에 특히 특허 같은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보다 업무 영역이나 전문성에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통계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보다는 다양한 정보와 여러분들의 지식을 그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게 되면 보다 컨설턴트로서 한 단계 더 발돋움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상당히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론, 그다음에 통계 객관적인 분석, 그다음에 해당하는 필요성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조사 분석사는 상당히 직무의 중요성과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전망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의 합격에 상당히 고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사회 통계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회 통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반복적인 부분, 그다음에 해당하는 기본 수식들을 풀이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사회 통계도 해당하는 점수, 즉 40개 중에 20개, 즉 50점 이상을 충분하게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에 충실하지 않으시고 기출문제만 풀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출문제만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론을 충실하게 보시고 기출문제를 병행을 하셔야지,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물론 필기만 합격하실 수는 있으나 실기 과정을 하실 때 이론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기출문제를 병행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필답형 같은 경우는 답만 작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상당히 채점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답안지에 필요한 키워드를 먼저 작성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승전결의 개념부터 서술하시고 작성하시는 반복적인 학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학습은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기 때부터 요약 정리를 하시고 머리에 넣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쓰는 연습하고 문장을 완성하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보다 원활하게 필답형까지 준비를 하셔서 동차에 합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대학교 때 뭐 다 배웠다라는 자신감으로 답안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쓴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낙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문제입니다. 벼락치기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서 어떻게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체험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좀 투입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는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목적이겠으나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으로, 특히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고 투입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공은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 관련해서 자격증에 대한 제도의 개선점을 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2000년부터 시작됐던 자격증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신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예시를 말씀드리면 문제은행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 피답형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은행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조금씩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기출에 있는 문제들만 반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문지 부분입니다. 설문지도 다양한 부분에서 좀 적용을 해주시는 게 개발을 해주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아주 예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통계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SPSS, 세스, 미니탭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들어놓고 실습을 해보면 SPSS, 세스, 미니탭이 실제로 결과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채점자가 하나만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결과치를 채점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최근 버전과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채점자들이 조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과의 상호 연계, 면제할 수 있는 확대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 과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 경영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조사 반문론이나 통계 부분이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상호 연계해서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하시게 된다면 자격증이 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 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작업형, 특히 실기시험의 작업형의 장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응시기간에 너무 밀집되거나 지방에 가서 시험을 본다거나 매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피답형 채점인 경우는 명확한 합격의 기준이 조금 제시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땐 조금 합격 기준을 높이고 어쩔 때는 조금 낮게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어느 정도 기준을 조금 제시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출문제를 한번 좀 출제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조금 한 단계 사회조사 분석사의 역량을 조금 높여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한 필기 합격자와 실기 시험 일자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재작년부터 한번 계속적으로 발생을 되고 있는데 한번 예시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과정은 현재 2019년도 일정이 되시는데요. 실기 합격자 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근데 원서 접수를 보시게 되면 5월 20일부터 23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십니까? 22일까지 기다려서만 합격 여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응시가 가능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떨어질 건지 합격된 건지 내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20일에 응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2일 이후에 응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촉박하고요.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자리를 많이 배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만 조금 일정을 좀 조절을 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점이나 난해점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요것만 조금 조절하시면 자격증에서도 개선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채점하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100% 주관식이기 때문에 채점자들 일일이 다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나 좀 걸립니다. 이 기간을 조금 어떻게 좁히시든지 좁혀주는 간격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영역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과거와 달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을 100% 보장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한 단계 발돋움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새로운 시장을 진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격증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의 추세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 활동 영역을 확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바람직한 경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지에 응답되는 설문조사로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규모로서 문자나 영상,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강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은 진로 영역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 지방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실적으로 데이터 조사 분석 관련한 업체는 거의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외에는 지방에서 취업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한계점은 좀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최근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에 상당히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 직무에 관해서는 인력을 상당히 확충 계획들이 많이 증대되고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공고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지방이라도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로 마케팅이나 조사, 분석, 더 나아가서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데가 이제 워크넷이 되겠죠. 워크넷과 각종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취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 이번 연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에 경찰청이나 산림복지진흥원 등에서도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의 공고를 여러분들 수시 공고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업 활동에 좀 더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로 좀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로 뛰셔야 여러분 정보들을 수집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정식 공지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름아름해서 소개를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온라인이나 카페를 활동을 하시거나 오프라인 활동을 겸사겸사 하시면서 인맥을 조금 쌓아 놓으시는 게 그 기회는 함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취업의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도전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취업 전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은 크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조사 분석 관련한 아르바이트나 실제 설문조사원, 그다음에 조사 자료 입력원에 한정되는데 큰 전문성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원이나 해당하는 입력원이 실제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게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력,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격증,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취업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취업 사이트, 그다음에 공고,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물론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나 관련된 직무를 하시는 것은 조금 가산점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시게 되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분야는 조사 분석 분야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력이나 충분한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충분한 이직이나 취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학력이나 능력을 쌓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 자체가 기회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만한 도구가 상당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특히 국가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취득하실 수 있을 때 반드시 취득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자, 2019년도 6월 4일자 제가 공지를 한번 봤습니다. 최근 공지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것을 포함해서 5개의 자격을 6월 11일자에 시행 예정하며 2020년도에 하반기부터는 아마 관련한 자격증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를 기반으로 해당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취득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조사 파트,
그다음에 통계 분석 파트, 그다음에 해당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도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으로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뭐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자격증은 뭐 경영지도사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연계해서 여러분들 컨설턴트로서 작용할 수 있고, 통계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회는 상당히 부여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는 처음에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웠거나 누구나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취득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조사와 분석, 그다음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활동시켜 주시면, 확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업무 영역을 좀 확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시다면 자격증 취득 후 필요한 직업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본인의 영역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분석을 활용한 정책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근데 정책 도출하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단기간에 여러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하시고 지식을 좀 습득을 하시고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전략을 도출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적인 분석 기법을 계속적으로 연습하시고 실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보고서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어떻다? 경영학, 경제학을 같이 접목을 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 분석,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 특허 분석 같은 것들을 좀 얹히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기본적인 특허 분석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같이 접목을 하시기 때문에 보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의 자료를 구축한다거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고급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좀 습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SS와 달리 SPSS는 다 이렇게 클릭을 해결을 하시는데 빅데이터에서 보나 실제로 고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R이나 파이썬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적성을 맞는 분야를 선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발굴하기도 매우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과 여러분들의 체질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한 자발적인 노력, 그다음에 통계 분석에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 통계를 같이 접목, 융합을 시켜서 4차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해당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원의 한마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부분은 우선은 조사와 분석 업무를 하게 되는데 조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단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컨트롤도 해야 되고 해당하는 리서치, 그다음에 면담 조사도 하는 것다는 것이 상당히 몸도 힘들고 마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 업무 같은 경우는 자료 조사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분석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업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문지 작성, 그다음에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그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런 스킬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 분석 윤리를 계속적으로 준수하시고 새로운 전략 도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좀 올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도 제가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보다 조사 분석의 윤리를 좀 강조드리고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고 좀 있고요. 조사 분석 직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제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분석 기법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 시장 정보나 제품의 정보, 이걸 과연 미래에 갔을 때 과연 응용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세계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자발적인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그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통계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통계적인 분석보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가미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험이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시험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사회통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회통계 포기하시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론을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필답형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때부터 요약 정리를 하시고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몇 번 강조드립니다. 단기간에 습득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먼저 쓰시고 문장을 완성하는 완성 능력을 필기 시험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그리고 작업형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 놓고 테스트를 하시면 충분하게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번에 떨어지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차시에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3번인가 4번 떨어지고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에 분명히 충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정과 여러분들의 투입 시간, 그다음에 노력이 가미가 된다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들이, 태도들이 한 단계씩 쭉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실 거예요. 바람직하게. 그래서 능력 향상과 다음 기회에 디딤돌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조사 분석사를 기반으로 여러분 활동하시면 상당히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서 상당히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준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여러분들 설계하실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당하는 부분 사회조사 분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직무에 대한 기본 자세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